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대 사진학과를 가고 싶은 우리 아가새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 어린 어떤 솔직한 말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가새라고 했냐면요, 제 전화번호부에도 뭐 2013 아가새, 2014 아가새 이렇게 단톡방을 이렇게 이름으로 정해놨는데요. 시험 보러 갈 때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저도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마치 어미새가 아가새를 처음 이렇게 세상으로 날릴 때 그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아닐까 라고 2011년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가새라고 불리고 있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 촬영실기가 아니라 수능 공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뭔 사진학원에서 촬영실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왜 수능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면, 수능 합이 안 나오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촬영실기를 아무리 잘 찍어도 낙방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으로 뭐 촬영실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많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저만 믿고 따라오면 뭐 컷 맞추면 거의 붙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자,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 작년에 봤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작년 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그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높지 않다가 점점 열심히 해서 거의 마지막 때쯤에 2등급의 합의 6등급을 마치고 중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매우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제 중대에 합격한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 친구들은 고2 때부터 굉장히 수능이나 내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으로 유지가 됐고, 이 성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당연히 코스를 아주 쉽게 마친 친구들이 중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른 친구들, 이제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좀 평균적으로 한번 봤더니 대부분 3월 이후부터 공부를 한 친구들이 꽤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오랫동안 뭐 재수한 친구들도 있었고 열심히 해왔지만 조금 안타깝게 잘 안 됐거나, 혹은 뭐 저희 학원에 뭐 5월달, 6월달, 7월달 학생들이 왔었는데 그때 막 늦게 막 수능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네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수능이 다가올수록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본인만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판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6등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막 다 같이 야, 우린 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요. 수능이 빰빰 실전을 봤더니 한 등급, 최소한 한 등급씩 밀리거나 두 개 합이 10등급 넘어간 친구들 또한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엄청난 고민에 쌓였던 작년 말에 이랬던 저를 좀 또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태도 혹은 공부에 대한 습관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랜 시간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러면 좀 늦게 공부한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늦게 공부한 친구들의 특징들은 그 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몸에 공부하는 습관이 배지 않은 나머지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수능이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들 또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무턱대고 막 외운다고 또 수능이 여러분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 태도와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중대를 도전하는데 어떤 시기 또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2학년,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수능을 공부한 친구들은 괜찮겠으나 좀 늦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막 4월, 5월, 4월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5월, 6월 이렇게 늦게 도전하는 친구들 또한 좀 쉽지가 않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볼 때는 10월 마지막 모의고사 있죠? 이때 문제가 대부분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이때 제 생각에는 두 과목의 합이 6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수능 실전으로 볼 때는 한 등급씩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매우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등급까지는 꼭 가야지 한 등급씩 미끄러져도 6등급 안에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도전 시기가 늦은 학생들이 두 개의 합이 4등급이면 한 과목이 몇 등급을 받아야 되죠? 2등급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처음 봤더니 수능이 막 5등급이야, 막 6등급이야. 이 사람이 과연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 학생의 우리 A라는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수능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학생인데요. 1월 달부터 다녔는데 제가 1월, 2월에 이 학생한테 좀 물어봤어요. A야, 너 수능 공부 할 거야 말 거야? 왜냐면 이 친구는 특성화고를 다녔는데 내신이 그래도 3등급 초중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높고 뭔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도 좀 보여서 1, 2월 동안에 네가 한번 결정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3월이 됐어요. 근데 아직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도전이다. 너가 결정 못하면 선생님이 한번 결정해 줄게. 도전이야. 한번 공부를 해봐. 아직 안 늦었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합이 5등급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학원 선배 중에 좀 영어를 잘하는 선배를 소개시켜줘서 뭐 과외 비스무리하게 뭐 그거를 하고 또 이 당시에는 제2외국어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또 선배 중에 아랍어 1등급 맞은 선배, 중대간 선배를 제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아랍어와 이제 영어 이 두 과목을 가지고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5등급을 맞춰서 중앙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거의 매일 울었어요. 학원에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매일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루에 영어 단어 한 100개 정도. 우리 과외 선생님이 되게 가혹하게 하긴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뭐 거의 아는 게 없었으니까. 영어 단어 100개 정도 알아보도 막 무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막 하기는 싫은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자기 의지와 실행력이 합치된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수능을 늦게 시작하는 친구를 가정하에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볼 때는 좀 가혹하지만 현실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습관이 몸에 배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 계획을 짜야 됩니다. 몇 시까지? 죄송하지만 새벽 2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의 계획을 짜놓고 매일매일, 죄송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버텼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됐는데 막 작심삼일하고 엉덩이 막 극적거리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이러면서 참 쉽지가 않다. 이거는 명확하게 판단하자면 본인의 의지는 앞서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엉덩이 싸움이다. 앉아서 엉덩이 싸움으로 계속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막 몸이 극적거리고 나가고 싶어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바로 이 공부에 대한 습관인데요. 습관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 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어차피 계획은요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을 자기가 하면서 수정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를 풀면서 오답 체크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계속 해서 아는 문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지리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 없지만 이 과정을 수능 다가오는 날까지 끝까지 이겨낼 의지를 가지고 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 즉 공부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는 자세. 전 이게 태도라고 보거든요. 이 태도를 좀 의지를 가지고 길러야지 중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선사진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2개 합이 6등급이 아니라 7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중대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만약에 7등급이 아니라 8, 9등급, 10등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중대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유원해진다. 공부의 습관이 너는 들지 않았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그래도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싶으면 저희 학원은 잭팟 제가 직접 그 친구를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 오래 다닌 친구는 알 거예요. CJ 학습법. 제 이름이 CJ 한글 이름으로 CJ 학습법을 도입을 해서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공유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그 친구가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끝까지 한번 나가서 우리 아까 A라는 친구처럼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록지는 않겠지만 우리 A라는 친구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떤 좋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능을 공부할 때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들여서 어떤 계획을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막 신나게 내뱉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서울예대 2024학년도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 중대와 서울예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번 좀 더 해보면 너희 학원 강사들, 선생님들은 포기하는 학생이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만담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영상은 또한 제 영상을 또 사진을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이 본다는 또 소문 아닌 소문이 들려서 그분들과 제가 공유해야 되는 또 이야기가 아닌가. 학생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많은 입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 초기에 이런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될 학생은 되고 아무리 강사가 선생님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학생은 안 된다.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 말 마음속에 와닿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요? 자, 저도 무수하게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진짜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을 억지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초반에 들었기는 했으나 아까 우리 A라는 학생이 있었죠. 어떻게 열심히 제가 가르쳐서 미라클을 이룩한 학생이나 혹은 내신이 8등급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부여잡고 막 열심히 시켜서
상명대에 차석으로 8등급이 붙었던 어떤 미라클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좀 과격하게 고등학교 때 놀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이 보면 문제 아닌 문제할 수 있었는데 이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또 모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한 이런 미라클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학생은 되고 안 될 학생은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포기한다. 절대로 지금은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미라클들이 포기하지 않았더니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절대, 물론 저랑 입시를 같이 하는 저희 학원 선생님들 또한 말씀드렸네요. 다 제가 키웠던 제자들이 또 선생님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랑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대를 전하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 한다면 꼭 중앙대 사진학과 제 후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